그 모습을 보면은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오신 분 같았어요. 격하게 감동에 찬 그런 모습과 주먹은 불끈 쥐고 그런 모습이 아직 탄핵 재판 중인 거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았다. 격한 기분이랄까.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다면 어퍼컷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름 절제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앤톡 주비안 토크 시작합니다. 이경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와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만 더듬어 주시면 저희 방송 이렇게 처음이어서 그럴까요? 네, 처음이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주 은근히 뵙겠습니다. 텃세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 진행자께서 텃세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경 네,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아유,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지난 주말 휴일 있었던 일부터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나름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는 모습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아유, 우리 그래도 여당인 위원장님부터 이제 계속 발언을 해주시죠. 네. 어떠셨습니까? 석방 이제 그 금요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검찰에서 많이 고심한 것 같아요. 석방 지휘를 할지 여부를 두고 많이 고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제 석방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오시면서 이제 아마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도 본인이 어쨌든 지금 그 구금됐던 상태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소회들 그 지지자들한테 전하신 것 같고 뭐 굉장히 저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절제하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하실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은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오신 분 같았어요. 뭐 격하게 감동에 찬 그런 모습과 또 이렇게 어퍼컷까지는 않지만 주먹은 불끈 쥐고 그런 모습이 글쎄요, 지금 아예 탄핵이 그냥 기각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탄핵 재판 중인 거고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 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그냥 본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 정도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았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올림픽 금메달 따는 모습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무슨 챔피언 먹은 듯한 외국의 타이틀 도전했다가 타이틀 획득하고 엄마 나 뭐 챔피언 벨트 먹었어 뭐 이렇게 하고 금이 환영하는 듯한 모습이던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다들 아실 텐데 만약에 방금 진행자께서 하셨던 그런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격한 기분이랄까요. 근데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다면 어퍼컷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퍼컷 하지 않으시고 잽 정도로. 예, 간단하게 이제 주먹을 불끈 쥐는 정도로 이렇게 본인 감정 표현을 하고 또 지지자들이 거기 많이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저는 뭐 나름 절제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법원이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졌습니다. 좀 유례 없는 이런 결정을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여당 먼저 말씀 주세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왜 그런 결정을? 법원은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얼마나 지엄하고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아껴야 할 원칙인가를 선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구속 기간에 이제 산입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길게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그 정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이 지금 뭐 그렇죠. 날로 계산해야 되는지 뭐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초까지 넘어가야 되는지 예, 뭐 심지어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산입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체포 적부심으로 인해서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동안에는 구속 기간에 산입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데 굉장히 방점을 찍은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가급적이면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라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입각해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하죠.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죠. 그러니까 구속 기간, 구속 절차 기간 이걸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구속 절차하는 기간 이거가 그 전에는 일자로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3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시간으로 따진다면 33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가? 정말 이상합니다. 왜 윤석열만 이러지? 그래서 이거는 그런 말 있잖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근데 예전에 책도 내셨죠.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우리 대한민국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본인의 진짜 혐의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억울한 혐의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모든 국민들도 그럼 모두 다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유독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습니다. 네. 이거는 불공평하죠. 이거 잠깐 오해를 좀 막기 위해서 좀 네. 첨언을 드리면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관행은 이 날짜로 일수로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 법원 실무제요라고 해서 판사들이 실무를 할 때 참고하는 법은 나름의 참고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날짜로 하지 말고 시간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구속 취소 사건에서 구속 취소라는 사건 자체가 흔치 않은 데다가 네. 그 사유로 이게 다투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세게 법적 공격을 한 것이고 네. 법원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하급심 판례, 이거 대법원 판례는 없죠. 이게 서울중앙지법원의 판결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검찰이 석방지기까지 한 마당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는 똑같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10,000명 아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듯이 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계산법은 다른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첨언을 조금 네. 드리자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법 기술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으로 인해서 교묘하게 본인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혜택을 본다는 것은 그냥 법버러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버러지까지 나왔는데요. 또 하나 저 이유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인데 제가 뭐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이 시간 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 오류를 한 것은 검찰 아닙니까? 검찰이 잘못을 해놓고 법원에서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다퉈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한번 상급의 기관에 다퉈보지도 않고 이걸 포기했다. 그대로 수용했다. 이 결정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정한 것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게 뭐 우리가 일반 법원에서 1심하고 2심하고 3심 가잖아요. 항소가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 이전 전심 법원 판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지. 사건이 내가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무조건 다 항소하지는 않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분명히 검찰의 관행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지만 검찰이 그 결론에 수긍한다면 그 논리에 자기가 설득된다면 굳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즉시항고가 마치 의무인 것처럼 지금 호도하는 분들이 민주당에 계신데 즉시항고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월 26일 9시 정도까지가 이제 구속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검찰에서는 그날 오후 6시가 넘어서 이제 그 기소 이제 신청을 했던 거고. 근데 그날 오전에 그날 당일 1월 26일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검사장 회의를 왜 열었을까? 이상하죠. 왜 열어서 이 시간을 끌었는가? 이게 전 첫 번째로 그것이 좀 의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1월 23일 날 그러니까 영장을 연장하는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에 그것이 불허가 됐죠. 검사들이 신입 초임 검사 때부터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영장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불허가 되면은 바로 그날 구속 신청을 추가로 합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 이날이 지금 1월 23일 날 신청을 했고 24일 날 불허를 받은 날인 거거든요. 그리고 26일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한 것을 검찰이 왜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국 계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검찰은 좀 빠져 있었어요. 검찰의 계엄에 뭔가 연결된 건 없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한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어도 검찰과 계엄과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구나. 이걸 지금부터 알아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구속 취소 접수부터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뭔가 조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에 지금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반박을 좀 간단하게 하자면은 지금 그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 판결문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 검사가 상급 기관에 이거를 항고한다는 형식으로 이제 다퉈봐야 된다,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근데 왜 검사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면은 검사가 즉시 항고를 했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이상하다라는 점이 깨끗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판사는 남겨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이상하다. 그건 대변인 정말 그거는 진짜 그 논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니에요. 제가 일단 이 하고 논리가 명확하다고 반박하세요. 생각합니다. 이 논리가 알았으니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겠지. 일단 결정문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요. 그건 나중에 뭐 여기서 다툼할 게 아니라 나중에 결정문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판사가 자기 판결에 불복하라고 합니까? 예? 어떤 판사가 자기가 판결을 내리면서 여기에 당연히 불복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판결에 불복할 걸 예정하는 판결이면 그런 판결 안 쓰죠. 그러니까 논리가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팩트에 맞지 않다. 즉시 항고라는 워딩은 없습니다. 그 판결문에 즉시 항고라는 워딩은 없지만 상급기관에 다뤄야 한다, 다퉈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판결문에 이 판사는 이것을 왜 넣었는가? 판결문에 있는 걸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팩트가 맞지 않다고 나중에 봅니다. 확인하시죠, 팩트는. 네. 네, 그래요. 갑론을박이 있는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 헌재 심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느냐 이 여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계속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아까 이경 대변인께서 효과적으로 한번 넘기시니까 그래, 좋습니다. 편한 대로 괜찮아요. 하세요. 네. 헌재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거의 별도의 절차잖아요. 형사 재판 절차가 있고 헌법 재판 절차는 이제 징계 재판의 성격을 가진 별도의 절차인데 여기서 심지어 본안 결정도 아니고 구속 취소라는 별도의 그 사전적 그 인신 구속에 관한 재판이 있었을 뿐이에요. 네. 유무죄 판결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유무죄 판결을 가리는 본안 재판, 형사 재판에 본안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심지어 절차를 아예 달리하는 헌법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줄 것이라고 호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어느 쪽이든 네. 그건 너무 이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너무 과잉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괜히 국민들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슬퍼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생각 같습니다. 의견은 같은데 헌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서부지법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있었고 네. 공격받는 사태가 있었고 지금 정강훈 집 목사 같지 않지만 아무튼 그분의 집회 현장 보면은 서구지법에 난입했던 난동을 부렸던 그 전 집회와 유사하게 또 헌재를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재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헌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겼는가 불법을 저질렀는가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이제 아까 그 본안심사처럼 이거 형사처벌법에 관련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받지 않을 것이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헌법재판소한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탄핵 결정 촉구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지금 당장 그 즉시 항고 안 했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해라. 안 하면은 탄핵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짧게 반박을 할게요. 탄핵이 이렇게 많이 국회에서 언급되는 거 국민들 보시기에 안 좋죠. 너무 안 그렇지만 좋죠. 네. 탄핵이 이렇게 자주 언급되기 전에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 원흉이라고 하죠. 누굽니까? 이재명 윤석열의 무슨 이상한 이제까지 소리 하지 마세요. 방탄 탄핵을 하고 자기 윤석열의- 수사도 검사 탄핵하고 윤석열의 저도 얘기 좀 아, 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여기서 네, 네. 홍보를 하게 됐네요. 윤석열의 계엄과 윤석열의 내란이 있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탄핵하는 얘기가 29번 탄핵했는데요. 검사 탄핵 말고요. 네. 검사 탄핵도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방통위원장 탄핵.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의 계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 모든 것은 윤석열의 계엄으로부터 시작됐던 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이제 좀 할게요. 29번 탄핵 그 이전에 있었는데 좀- 너무 억울하네요.